이 빨간 딸기, 겨울에 더 맛있는 딸기가 왔어요. 야, 여러분, 저는요 진짜 딸기 없으면 못 살아요. 딸기 앞에서는 왜 이렇게 행복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딸기 킬러 경윤이가 소개하는 원주의 맛 좋은 딸기 맛 보러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할게요. 겨울에 즐기는 새콤달콤한 맛의 향연, 딸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맛 좋은 딸기를 찾아서 이 하우스 농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을 열면은 아마 딸기 향이 그득하게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와! 웰컴 투 딸기 하우스. 싱그러운 초록빛 사이로 빨간 보석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요. 네가 맛있다고 소문난 겨울 딸기구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하우스 안에서 네. 진짜 이 딸기 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데 아니 어머니 사실 네. 겨울 과일 하면은 네. 딸기 요것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겨울 과일이 딸기가 된 거예요? 네, 요즘은 비닐하우스들도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 원래 봄에 많이 나는 과일인데 거의 대표 이제 겨울 대표 작물이 된 것 같아요. 하우스 시설들이 다들 좋고 이러니까. 봄 딸기는 이제 옛말. 품종과 재배 환경이 개선되면서 딸기는 겨울 대표 과일이 됐는데요. 원주에서도 맛있는 딸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원주 하면 또 유명한 과일이 하나 있잖아요. 네. 어떤 거죠? 복숭아. 근데 요즘에는 네. 치악산 딸기가 엄청 맛이 좋다던데 언제부터 네.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저희가 원주서 이제 시작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품종이 여러 종류 있는데 서량을 거의 많이들 하시고 서량 뭐 당도도 높고 과도 뭐 많고 이래서 대부분 서량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일명 눈꽃 딸기로 불리는 서량은 치악산 딸기의 주력 품종이기도 한데요. 원주 지역 13개 농가에서 수경 재배로 생산되고 있는 치악산 딸기는 높은 당도와 진한 향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농가의 소득원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하우스 안에 있으니까는요. 네. 저도 요 딸기 한번 따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아니 어머니 사실 그냥 딸기 이렇게 손으로 잡고서 콕 하고 따면 되는 거죠? 네, 아니요. 딸기는 이 네. 과가 너무 약해서 너무 꽉 손으로 쥐면은 이게 뭉개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옆으로 잡고 살짝 옆으로 비틀어서 이렇게 따셔야 돼요. 이게 꽉 잡으면은 과가 뭉개져서 이게 상처가 나고 이러면 상품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손목 스냅을 이용하는 네. 게 포인트네.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사장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짝 옆으로 비틀어서 떡 오, 수확에 힘을 보태봅니다. 오, 야 수북하네. 아니 어머니, 아니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하나만 먹어도 돼요? 네, 하나 드셔보세요. 진짜요? 네네. 어머. 아유, 아니 근데 이렇게 바로 먹어도 되나 하우스에 있는 거를? 네, 그냥 드셔도 돼요. 저희는 이렇게 친환경으로 드셔서. 아, 친환경이구나. 어디 보자. 향도 너무 좋아. 한 입 크게 베어 물어보는 박경윤 리포터. 과즙미 팡팡 터지는 겨울 딸기 맛에 진실의 미간이 절로 나옵니다. 야, 아니 진짜 딸기 꼬다리에 달려있는 이파리까지 먹고 싶은 맛이야. 여태까지 제가 먹었던 딸기 중에서 진짜 감히 1등, 넘버원, 최고 중에 최고. 딸기 중에 최고. 박경윤 리포터 마음속의 1등 치악산 딸기. 선별 포장 작업 거쳐 출하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 소비자들에게 새콤달콤한 행복을 전할 일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여기 신선을 한 딸기 이게 선별해서 로컬 푸드로 많이 나가거든요. 자, 그럼 겨울 딸기를 더 맛있게 즐겨볼까요? 선생님, 딸기가 사실 과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오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나요? 네, 저희는 제철 과일 딸기를 이용해서 딸기 찹쌀떡이랑 네. 딸기 보틀 케이크라고 해서 퓨전 떡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겨울 제철 딸기를 품은 찹쌀떡. 먼저 반죽한 찹쌀을 찜통에 쪄서 쫀득한 떡을 만들고 싱싱한 딸기와 달달한 팥을 찹쌀떡 피로 감싸주면 상큼 달달 쫄깃한 딸기 생과일 찹쌀떡 완성! 선생님, 딸기 간식의 매력
뭐예요? 딸기로 만든 떡은 그냥 과일만 드시기 불편해 하시거나 꺼려 하시는 분들도 떡이랑 함께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선물로도 가능하고 그냥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 간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딸기 보틀 케이크는 딸기 백설기를 이용해서 생크림을 넣고 딸기를 넣어서 퓨전떡으로 만드는 그 케이크예요. 예쁜 딸기 떡 케이크 완성! 자, 여러분, 이 딸기가 정말 우리가 알던 그 딸기의 모양이 아닙니다. 정말, 비싼 그 제과점에서 먹을 법한 그런 딸기 모양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맛은 어떨지 한번 제가 맛보도록 할게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딸기를 찹쌀떡 백설기와 함께 먹으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맛도 2배, 보는 즐거움도 2배인데요. 박경윤 리포터, 오늘 진실의 미간 여러 번 나오네요. 이 딸기 컵케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상에 가장 달콤한 것들이 여기에 다 퍼부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달콤한 거의 최강자 나는 딸기야 라고 저에게 자랑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요 딸기 찹쌀떡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이 팥과 찹쌀과 딸기가 만나서 그 어디에도 없는 그 삼합의 최강 궁합을 자랑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와, 딸기 진짜 이쁘다. 딸기의 변신은 무죄. 이번에는 겨울 제철 딸기가 부드럽고 달달한 빵과 만났습니다. 아니 사장님, 여기에 딸기로 만든 엄청 예쁜 게 있다던데요? 네, 여기 딸기 폭탄 케이크 여기 있습니다. 비주얼 폭발, 디저트계의 여왕다운 자태를 뽐내는 딸기 케이크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딸기 케이크는 많이 먹어보는 케이크잖아요. 근데 그죠. 딸기 폭탄 케이크 이름이 좀 특이해요. 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잘라보시면 아시겠지만 딸기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얼마나요? 거의 한 이 정도? 이 정도 거의 두 팩 조금 안 되게 들어가요. 와, 이름처럼 딸기가 아낌없이 들어간 케이크. 보기만 해도 입안에서 스르르 녹아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야, 이게 딸기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빵이랑 생크림이 이 딸기의 무게를 못 버틸 정도예요 지금. 야, 웬일이야? 저희 특별 레시피로 만든 바닐라 크림이 딸기랑 궁합이 너무 좋아서 최고 인기 상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살면서 딸기를 제일 많이 먹은 날 그리고 가장 예쁜 딸기를 먹은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딸기 이행시 한번 가볼게요. 사진 운 띄워주세요. 딸. 자, 딸기는 진짜 맛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기쁨도 주고요, 건강도 챙겨주고요, 맛도 예쁘고요, 생긴 것도 예쁜 딸기 여러분 많이 드세요.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우리나라 대표 명산인 계룡산의 정기가 흐르고 금강의 비단 물결이 넘실거리는 곳.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를 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충남 공주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역사 깊은 도시 충남 공주에 도착했습니다. 이 공주의 길을 따라 걸어보면서 옛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랑 함께 떠나보시죠. 공주의 이야기를 따라 첫 번째로 향한 곳은 1581년에 창건된 충현서원입니다. 충청남도에 세워진 최초의 서원인 충현서원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충남문화재자료 제60호로 지정된 곳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니 주변에 참 한적하고 또 풍경도 아름다운데요. 여기 서원은 어떤 곳이에요? 서원은요. 지금부터 44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충현서원은 사립중학교 그런 기관으로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한국의 미가 가득한 충현서원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09년에 복원됐는데요. 바로 그때 충현이라는 이름을 사익받았다고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눈앞에 아름다운 한옥이 한 채 보이는데 이건 어떤 공간이에요? 충현서원에서 선현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제사 공간입니다. 1581년에 고청석이 선생이 충현서원을 창건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격전지라 그때 불타버리고 조선 말 고종 8년에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우리 충현서원은 그때 회철됐어요. 그랬다가 이건 1925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다시 또 중건된 겁니다. 다사다난했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주자를 비롯해 이존호, 이목, 성재원, 김장생과 송시열 등 덕학이 높으신 명연들을 모시는 유서 깊은 서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가운데에 모시고 있는 이 주자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공맹, 공자, 맹자 이후에 1500년 동안 그 유학이 심취가 됐는데 그것을 주자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접목해서 발전시킨 분이 바로 주자 선생이에요. 600여 개 서원 중에서 5군데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충현서원입니다. 충현서원에 들어서는 홍살문 옆으로는 충현서원의 사상이 담긴 박약당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학문은 넓게 하고 행동은 이해에 맞게 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 충현서원의 핵심 교육 사상이 박약. 방문양례. 그 실천하고 지켜야 할 그런 덕목이네요. 그렇죠. 네. 들어가서 공부하는 걸 진도제라고 하고 공부했으면 나가서 실천하는 데를 천지제, 철지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불타버리고 그냥 한 공간만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많은 그런 순환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두 번이나 그런 헐리는 순환이 있었지. 불타고 헐리고 하는 순환이. 충현서원을 나서 이번엔 충남의 근현대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국곡의 길로 향합니다. 중동성당부터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국곡의 효심공원까지 이어져 있어 천천히 걸으며 공주의 이야기를 담아보기 좋은 코스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성당 건물이 주는 네. 뭐 분위기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요. 네. 건물이 어떤가요? 저는 그 중세시대 유럽의 그런 성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 뾰족한 탑이 예. 아주 우아하면서 웅장해요. 네, 맞아요. 이거는 전통 목조 건축의 양식에서 현대 건축 양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에 고등 양식으로 지어져 가지고 되게 멋있는데 밤에 보면은 또 더욱더 멋있습니다. 공주 최초의 성당인 중동성당은 1898년 프랑스 사람인 진 베드로 신부가 세웠는데요. 교당을 세운 후 교리 전파를 시작하면서 공주의 천주교가 자리 잡게 됐다고 합니다. 번화한 거리와 상반되는 이국적이고 고풍스러운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아니 볼수록 정말 네. 굉장히 이국적이면서 네. 아주 이색적인 그런 분위기예요. 목조 건축 양식에서 현대 건축 양식으로 가는 이런 고등 양식이죠. 그래서 고등 양식 같은 거 보면은 해외에 현재 많은 유적지에 이렇게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도 이 성당에 오면 좀 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준달까요? 네네.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 바로 이 중동성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내리막길을 종교 건물의 위험을 보여주는 가파른 언덕이 높은 종탑에서 내려가다 보면 충남의 근현대 모습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이 나옵니다. 근현대 역사 자료를 통해 충청인의 삶과 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죠. 옛 문서라든가 문헌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지라든가 그다음에 옛 물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충남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공간인데 현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단이 되어서 조금 아쉽지만 이제 코로나가 얼른 물러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구조가 좀 특이해요. 네, 구조가 특이하죠. 필로티 구조라고 해가지고 벽면은 없고 기둥만 있어서 마치 우리가 보면은 누각과 같은 느낌이 들죠.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그 한옥에서 보면 그 기단석이 있고 그 기둥으로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그 모습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네, 역시 보는 눈이 네 대단하신데요. 예, 그래서 이제 한옥 전통 양식으로 이렇게 이제 지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에서 나오면 작은 공원을 마주하는데요. 공주 지역의 효자로 널리 알려진 향덕과 이복의 이야기를 주제로 꾸며진 효심공원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효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조성한 곳이죠. 아이고, 뭐가 그렇게 슬픈 사연이 있는지요? 엉엉 울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울고 있죠. 손에는? 커다란 밥그릇? 밥그릇보다는 좀 크죠? 예. 국그릇인가요? 네, 국고계라는 지명을 탄생시켰는데요. 바로 이복이 남의 집 일을 해주고서 이제 얻어와가지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제 봉양을 하고 했는데 이 국고계를 넘어가다가 미끄러져서 국을 그만 엎질러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픔에 잠겨서 엉엉 울고 있는 거죠.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예, 그래서 공주에서는 이복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효자 국밥이 탄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깔끔하고 담백하면서도 매우 맛있거든요. 효열문과 효원탑, 효행상, 그리고 행복가족상까지 효를 상징하는 조형물 4점이 설치돼 있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요즘같이 이제 핵가족화되고 가족의 구성원들도 작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느꼈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효신공원에 오셔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가족상을 한번 엮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신바람 나는 공주에서 흥미진진한 역사 탐방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조용히 역사의 흔적을 둘러보며 충남과 공주의 이야기를 만나본 하루였는데요. 오랜 시간에도 변함없는 역사 속에서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배울 수 있는 충남 공주였습니다. 노릇하게 구워낸 추억 한 점을 쌀밥 위에 살포시. 숯불의 온기처럼 따뜻한 정이 익어가는 경북 안동. 밥을 한 그릇 먹던 걸 2그릇 먹게끔 생각하는 게 강고등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치 않는 고향 같은 맛이 있습니다. 오래된 손맛과 함께하는 노포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북 안동의 전통을 논할 때는 맛의 역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원도심 중심엔 유독 오래된 맛집이 많은 편인데요. 예, 안동은 내륙지방입니다.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생선이 아주 귀하거든요. 그래서 안동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영덕이에요. 영덕에서, 영덕 바닷가에서 고등어를 잡아와서 안동까지 오는 데 한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이틀 동안 오다 보면 고등어가 상해요. 상하니까 중간에서 죗거리 장터에서 간을 칩니다. 그래서 숙성이 돼서 안동에 도착하죠. 이게 안동 강고등어 오래된 그때부터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생물고등어에 짭짤하게 소금간을 친 안동의 대표 음식. 그 역사의 정점엔 고 이동삼 옹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작업하시는 걸 한번 봤었거든요. 보면은 앞치마에 흰 옷에 작업을 하시는데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그런 말을 하십니다. 하루에 몇만 마리를 하셨다. 그걸 이틀 만에 할 거를 하루 만에 다 했다. 그 속도도 빠르시고 그리고 손에 딱 20g 잡으면 항상 똑같은 그냥 멀리서 봐서도 같은 자세에서 항상 똑같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한번 가시면은 영덕에 가시면은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갔다 오시고 옛날에는 영덕에서 오실 때는 그게 운송망이 좋지 않았습니다. 달구지라든가 지게 이렇게 지고 오셨다는데 제가 그 어릴 때 봤을 때는 참 많이 힘드셨고 일밖에 모르신 그런 분이라고 많이 생각납니다. 등짐꾼의 일까지 도와가며 어물전 최고의 간제비 명인이 된 고 이동삼 옹의 일화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강고등어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이동삼 선생님입니다. 고향 갈 때마다 안동 고향에 올 때마다 먹고 싶은 게 강고등어는 7, 8년 전에 7, 8년 전에 간제비 하는 걸 봤죠. 강고등어를 사러 왔다가 그 모습도 보고 먹어도 생각나는 맛이지. 그 손맛을 이어가는 이곳은 정평이 난 맛집. 아버지가 한 50년 동안 강고등어를 직접 제조하시고 만드시면서 제가 어릴 때도 봐왔거든요. 봐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여행객들이 안동에 와서 진짜 오리지널 강고등을 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저하고 아버지가 이 식당을 만들어서 지금 해가 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50년 전 고 이동삼 옹의 손맛을 기억하는 사람들부터 집밥 감성이 그리운 이들까지 고등어 한 점에 잊고 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장날 되면 이 동네 우리 동네는 뭐 해가지고 촌이다 보니 맨날 이거 강고등어 그래서 어리다 보면 강고등어 먹고 평지에 나가면 생선이 저는 강고등어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몰래 구울 때 꼬랑지 쪽에 내가 혼자 먹어보기도 하고 구이도 그렇고 고등어 조름이라 그죠. 고등어 찜 고등어 찢은다 그지 우리 말로는. 근데 그게 최고였죠. 그리고 뭐 이거 기껏 먹어봐야 큰일 날 때 그리고 뭐 농사 지을 때 모내기 할 때는 그냥 찢어가지고 막 꼬치 벌겋게 해가지고 먹고 구 먹고 막걸리 먹을 때 한 잔씩 구 먹고 그랬어요. 간고등어 하면 보통 구이로 즐기곤 하지만 이 집에선 찜도 인기,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구이와 찜,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아버지 이동삼 옹의 음식 철학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항상 음식은 자식들, 내 자식이 먹고 내 가족이 먹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먹을 수 있도록 항상 똑같이 같은 맛, 초심을 항상 잃지 말고 항상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아버지가. 지금도 돌아가셨지만은 제 옆에 마음 깊은 곳에 내 가족과 같이 내 손님을 똑같이 맞아라. 특히 안동에서는 옛날부터 손님이 오시면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그런 철학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이정건 사장. 그가 지켜낸 50년 역사가 오늘도 맛있게 익어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50년 동안 이루었던 전통적인 맛을 이어가면서 오래 갈 수 있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100년 기업이 꾸미면서 항상 똑같은 맛, 아버지가 일러주신 그대로 같은 맛을 내도록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안동에서 간고등어 이야기를 풀어놓자면 몇 날 며칠이 모자랄 정도. 누군가는 유년 시절을, 누군가는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그리운 아버지의 손맛.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는 간고등어 노포점이었습니다. 이번엔 안동 원도심하면 지나칠 수 없는 곳 먹거리 골목을 찾았습니다. 안동 갈비골이라 적힌 굴뚝은 옛 섬유 공장의 흔적. 1980년 공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주변에 있던 식당들이 모여들었고 지금의 갈비 골목이 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갈비집을 제가 경영한 지 한 세월은 한 만으로 28년. 예. 앞뒤 치면 한 30년인데 만으로 28년이 됐고요. 처음엔 이 골목에 제가 시작할 땐 연세만 할머니 딱 한 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두 집이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뭐 고기를 좋은 고기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손님이 이제 몰려들고 이러니까 한 집, 두 집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갈비골로 형성이 됐습니다. 갈비골목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이 집이 유명해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30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저희만의 특제 소스와 안동 마늘을 곁들여 그 고기의 특유의 냄새를 잡고 고기의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었던 게 저희 집만의 비법인 것 같습니다. 비법 자랑 좀 드리려 했더니 갑자기 외출에 나선 사장님. 작업장이 또 가게하고 떨어져서 있으니까 직원들이 작업을 잘하고 있나 가서 확인하고 보고 오려고요. 격려차 방문한 축산 가공장에 또 다른 비결이 숨어 있다는데요.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고기 손질을 맡겨 항상 좋은 재료만을 엄선하는 것.
30년 맛집의 노하우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네요, 오늘도요. 항상 잘하고 매간 빚고 있지만 오늘도 열심히 하고 수고 많이 해요. 이렇게 지금까지 안동 한우만을 고집해 왔다는군요. 고기의 마블링을 최대한 살리고 유통 과정에 있어서 싱싱함을 손님들 식탁 위에까지 유지하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깃집이 가장 분주해지는 저녁 시간. 요즘은 코로나19로 분위기가 우울하지만 그래도 저녁 준비는 소홀함 없이 착착 진행됩니다. 강릉에서 왔는데 여기가 안동이 제 고향이라서 고향 올 때마다 한 번씩 들르는 곳입니다. 갈비가 다른 지역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신선하고 더 육향이 많이 좋은 편이라서 꼭 와서 한 번씩 고향 올 때마다 찾습니다. 고향 올 때마다 생각나는 갈비 한 점에 그동안 쌓인 근심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진다는 사람들. 저희는 사실 서울에 살면서 안동에 놀러 오게 됐는데 마침 되게 맛있는 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방문하게 됐고요. 직접 먹어보니까 더 맛있고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먹어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은 칭찬에 안주하지 않으려 애쓴다는 박금화 대표. 음식을 대할 때면 반드시 지키는 철칙이 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께 항상 저는 제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직한 음식, 정직한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해드리고 앞으로도 늘 싱싱하고 질 좋은 식품으로 손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갈비를 시키면 매콤한 갈비찜과 우거지 된장국은 무료 제공. 인심 좋은 사장님의 특급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숙성하지 않고 바로 양념에 내놓는 마늘갈비가 더해지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특히 양념의 비법은 아직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사장님만의 손맛이 담겼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되고 온 국민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전국의 맛있는 맛집을 자유롭게 다녔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은 늘 정직해야 한다는 철칙으로 갈비 골목을 지켜온 박금화 대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도 30년 내공으로 뚝심 있게 이겨내는 중입니다. 고향 어머니의 정과 푸짐한 인심이 생각나는 집, 안동 갈비 골목 노포점이었습니다. 적게는 30년, 많게는 50년,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는 지역 향토 맛집들.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손맛을 지켜온 노포점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을 채우던 많은 것들이 사라졌는데요. 강원도 겨울축제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얼음판이 우리 마음처럼 텅 비어있지만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저세상 텐션 두 리포터가 우주 최초 2021 산천어 축제를 즐기고 왔습니다. 올해 산천어 축제를 즐기지 못해 몸이 근질근질하신 분들 어서 오세요. 오늘만 영업합니다. 인영 씨, 우리 어디 왔죠? 여기는 화천입니다. 화천 하면은 산천어인데 작년에는 축제를 열었었다 해도 비가 잔뜩 와버려서 그렇죠.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어떤 어려움이 있죠?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 얼음이 이렇게 50cm나 50cm나? 네, 이 정도로 얼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네. 하지만 저희가 왜 이곳에 왔죠? 저희 텐션 보이세요? 저희 이 날뛰는 텐션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 넘치는 텐션으로 이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본 촬영은 산천어 축제를 기억하자는 취지로 화천군의 협조로 부분 개방됐습니다. 저는 낚시가 처음이지만 대결 구도를 딱 잡아서 그렇죠. 경쟁을 딱 하면은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뭘 걸으실 거죠? 저요? 글쎄요, 뭐 한 입수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입수요? 입수, 이렇게 추운데 입수? 그렇죠. 뭐 이 정도의 뭐 간단한 벌칙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쟤들 뭐 소꿉놀이 하네 이렇게 볼 겁니다. 네. 다 같이 가가지고 진 사람이 입수 한번 딱 해줘야 야 정말 춥구나. 차워.
어쨌든 저는 이기고 넘어가는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산불 조심이 아니라 자만 조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저희 산천어 낚시하러 왔는데 혹시 뭐 산천어 잘 낚으시나요? 화천분이시죠? 50년 경험이 있어요. 야, 50년 경험이요? 50년이면은 베테랑이시네. 그럼요. 어려서 내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산천어는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초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기술을 혹시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싶어가지고. 거기서 초짜해? 네, 저는 아예 낚시가 처음이에요. 또 뭐 하시는데 여기 산천어 뭐 장이신가요? 뭐. 그러게요. 산천어 장이 아니라 네. 산천어 축제를 생각했고 산천어 축제를 행사할 때부터 처음서부터 네. 같이 참여한 사람이에요. 시초시네요. 네, 그럼요. 시초는 사실 화천 군수예요. 네. 아, 군수님이요? 아, 군수님이요? 네, 그래서 산천어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 설명하면은 네. 군수님, 산천어 낚시 요령이나 알려주세요. 얼음컵을 넣고 이걸 풉니다. 네. 풀어서 이 낚시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네. 그럼 산천어는 바닥에서부터 한 15cm 내지 20cm 사이로 다녀요. 그리고 그 정도 감안해서 이렇게 채기만 하면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뭐야? 이렇게 잡는 겁니다. 팍팍 이렇게 채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동해딸 이 신진이가 한번 제대로 이겨보겠습니다. MBC의 아들 이인영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 두 분 이제 낚시하시기 전에 잡아서 저기 안으로 집어넣어야지만 한 마리 인정입니다. 아, 떼야 되죠? 알겠죠? 네. 떼서 넣어야 됩니다. 오케이. 아까 이해를. 아, 나 입사하기 싫은데. 자, 이 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들었다 놔렸다. 움직인다. 놓쳤어. 이거 하면서 야, 왔다. 야! 오케이. 잡았어요? 근데 나 이거 어떻게 떼? 잠시만. 나 이거 못 떼는데 진짜. 야, 좀 가만히 있어봐. 금년에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야, 가만히 있어. 그렇지. 그렇게 있으면 돼. 알았어. 야, 안 아프게 해주려고 그래. 안 아프게. 자, 설치현 쌤이 그랬어. 자, 기다려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모든 물고기는 착해요. 모든 물고기는 착해요.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 아, 이거 피디님 오신데 어쩔 수 없겠다. 어떡해. 오케이, 한 마리. 오케이, 한 마리. 자, 갑니다. 바로 갑니다. 어떡하지? 죄송해요. 너무 소리 질렀어. 반창 투정하고. 그치. 잡았다. 자, 여기다가 또 몇 마리 집어넣으셨어요? 저 2마리 넣었습니다. 한 마리요. 한 마리? 얘도 도움 받아서. 이겼나요? 네. 마리수나 크기가 아니라 네. 여러분이 하이텐션이니까 목소리 데시벨 아. 기준이었어요. 정말요? 네. 더 지를걸. 진짜 데시벨에서 진 것 같은데. 저 이긴 것 같아요. 저 소리 또 잘 지르는데. 81데시벨이고 네. 인영 씨가 81.7데시벨.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는 저희가 총 3분 동안 해서 누가 더 몇 마리 낚아 올리나로 할게요. 3분 이번엔 동안. 저기까지 넣지 않아도 돼요. 시작! 자, 들어갔습니다. 일단 뿌옇게 지금 뭐 물고기가 보이지도 않지만 바로 입질이야. 몸도 같이 흔들면 이 물고기가 물어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안 잡히냐 근데? 1m 정도 수심에 싹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나온다 했으니까 이게 안 문다고 이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되면 이렇게 그렇지. 바로 물으신 것 같은데 오케이 바로 멀착이들. 저 봐봐요. 저 보면은 물고기들 물려가지고 모여가지고 저 물려고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면 안돼. 이게 원래 손으로 해야 되는 손으로 하면 안 되고요. 요걸로. 오케이.
빅토리. 낚시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되게 뭔가 예. 이렇게 구멍줄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뭘 이게 딜을 넣으려고 하면은 뭘 해줘야 되잖아요. 댄스를 보여주시면, 무반주 댄스를 보여주시면 딜을 뭐 원하시는 제의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무반주 댄스? 네, 무반주 댄스. 오케이, 5, 6, 7, 8. 물고기. 몇 초 만에 누가 잡는지. 오케이, 좋습니다. 어떡해. 준비, 시작. 이렇게 넣어서 빨리 나오려면 이게 많이 깊게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넣어서 바로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 몸과 같이 흔들어줘야 애들이 진짜 물고기인 줄 안다. 이건 지렁이인 줄 안다고. 오케이, 잡았다. 야, 잠시만. 야, 풀었어. 잡았는데. 잠시만, 야, 안 나. 아니, 잠깐만요. 물고기. 아니, 왜요? 이게 부러졌어요. 아니, 왜요? 얘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어쩌겠어요. 제 승리로 돌아간 거죠. 11초 68. 와, 무반주 댄스 보여주시면 제가 뭐 한 번 더. 이건 공연 음란죄 아닌가요? 불타오르는 텐션으로 한번 산천어를 낚아봤는데 이 낚시를 통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손맛 이런 걸 보고 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산천숙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내년에 더 2배, 3배, 4배 더 즐거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 진짜 차가워! 어떡해. 카페를 찾는 것이 어려워진 요즘, 집을 카페 삼아 시간을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밋밋한 분위기에 도무지 재미도 없고 커피 맛도 안 난다는 분들 계신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을 근사하게 만들어줄 공예품들. 홈카페 인테리어 배우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달려간 곳은 청주시 복대동의 한 멋스러운 공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집을 정말 홈카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소품을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여기는 라탄 공예를 하고 있는 라탄 공방입니다. 황금숙 선생님 반갑습니다. 깔끔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의 라탄 공예. 어쩐지 친숙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라탄 하면은 요즘 갬성 좀 아신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그 라탄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공예를 말하나요? 라탄 공예하면 예전에 이제 등공예라고 많이 썼거든요. 그 등공예랑 라탄 공예는 같은 말인데 우리 엄마 세대, 어르신 세대는 등공예라는 말이 더 익숙하세요. 등나무 줄기로 하는 공예라고 해서 이렇게 가장 많이 쓰이시는 게 이런 바구니고요. 작게는 컵받침, 코스터부터 시작해서 골조를 이용해서 가구까지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기자기한 소품부터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방에 거울까지. 라탄 공예품, 종류도 모양도 정말 다양하죠? 오늘 만드실 바구니는 가장 쓰임 좋은 귤 바구니를 만드실 겁니다. 맛이 있는 귤을 더욱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줄 귤 바구니. 등나무 줄기와 합판, 줄자, 가위, 송곳을 준비해주세요. 가장 먼저 등나무 줄기를 물에 불려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바구니에 받침이 될 합판에 구멍을 뚫어 불린 등나무 줄기를 하나씩 끼워줍니다. 이렇게 막 하나씩 끼우기만 했는데도 벌써 재밌어요, 벌써. 아주 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라탄이 진짜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라탄이 이런 실 같은 재료를 면을 엮다 보니까 형태의 제한도 없으니까 자유자재로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방송에서도 연예인들도 많이 즐기시더라고요. 특히 나 혼자 산다에서 경수진 씨가 나온 영상을 보고 수강생들이 많이 오셨어요. 만들어봤는데 곰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라탄 공예. 최근 한 인기 TV 프로그램에 나오며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원리를 알게 되니까 굳이 뭐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그래도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밖에 한 번, 또 이어서 안에 한 번, 밖에 한 번. 특별한 손재주가 없어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 찾으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바깥 외출도 힘들고요. 네, 여행도 못 가고 극장도 못 가시니까 연인끼리 친구끼리 이렇게 취미생활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자연재료다 보니까 먹는 동안 아이들이 집중력을 발휘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이거 만들어가지고 집을 좀 이국적으로 발리같이 분위기 좀 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더욱 견고하고 튼튼한 바구니를 만들기 위한 팁이 있다는데요. 날대가 하나일 때는 힘이 없으니까 높이가 1cm 정도 됐을 때 덧날대를 옆에 나란히 꽂아주세요. 친환경 재료인 등나무 줄기를 사용해 만드는 라탄공예. 가느다란 막대를 차근차근 엮어나가니 어느새 동그란 바구니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등나무 줄기를 둥그렇게 구부려서 모양을 내주면 귤바구니 완성입니다. 어떤가요? 라탄 바구니를 만나 멋스럽게 변신한 귤. 테이블 장식하기에도 그만이겠죠? 완성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좀 예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을 예쁜 룸카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완성 너무 잘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이요? 네. 우와. MBC 바구니 오, 준비했습니다. MBC예요? 네, 읽어보세요. 우와, 감동. 감동. 자, 하트까지. 하트까지. 선물 주신 거 회사 가져가서 자랑 많이 하고 예쁘게 꾸며 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콤한 귤을 더욱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주는 라탄으로 만든 귤바구니였습니다. 밋밋한 우리 집에 카페 분위기를 더해줄 그곳을 찾아서 또 다른 공방으로 가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공예 클래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으로 찾은 곳은 청주시 가경동. 조용한 주택가 사이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의 한 공방을 찾았습니다. 와, 이 안에 정말 블링블링한 예쁜 것들이 참 많아서 밖이 추운데 들어보니까 제가 다 따뜻하네요. 이곳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리본 아트와 선물 포장 그리고 마크라메를 가르쳐드리는 곳입니다. 최지양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 덕분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마크라메.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드림캐쳐예요. 드림캐쳐라는 건 나쁜 기운은 막아주고 좋은 기운은 준다는 의미로 요즘 같은 연초 아니면 집들이 선물 또 뭐 안전운행 하시라고 차량용으로도 인기가 좋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리본을 걸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저렇게 깃털이나 비즈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 깃털을 실로 이렇게 직접 엮어서 만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똑같은 드림캐쳐인데 분위기가 다 다르죠. 네, 재료에 따라서 정말 다 다르네요. 그렇죠. 오늘은 홈카페 인테리어 필수품 컵받침을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실과 핀, 매트만 준비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네, 우선 실을 재단해서 준비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1m짜리 한 줄과 그다음에 50cm짜리 16줄이 필요하고요. 네. 1m짜리 중에 얘를 반을 접어서 살짝 실 매듭 짓는 것처럼 묶어주세요. 네. 매듭진 부분은 핀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50cm 실 준비해 준 거로요. 네. 여기다가 다 걸을 거예요, 실들을. 근데 그냥 걸으면 풀어질 수 있으니까 풀어지지 않게 하는 매듭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핀으로 고정해 놓은 중심끈 아래에 또 다른 줄을 놓고 U자 모양으로 걸어 2번 연속 묶어주는데요. 이 매듭법을 마크라메 공예에서는 이어엮기라고 한다네요. 같은 방식으로 2개의 중심끈에 각각 8줄을 이어엮기해주면 이렇게 컵받침의 기본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기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원데이 클래스처럼 이렇게 공예들을 더 많이 찾으시는 것도 같아요. 이 마크라메도 그래요? 그럼요. 왜냐면 혼자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게 요즘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좀 국한되어 있고요. 잠깐만 시간 내서 하나를 배우시면 그거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매듭법으로 또 다른 것들을 응용해서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실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이 요즘 집콕놀이 하느라 맞아요. 너무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추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방법으로 매듭을 지어볼 텐데요. 일명 지그재그 엮기. 실을 2줄씩 잡아서 교차시켜주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실을 엮으면서 시간도 보내고 공예품도 만들고 코로나19 시대에 마크라메만한 공예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테두리 실을 가는 빗으로 조심조심 정리해주고 작은 장식까지 달아주면 핸드메이드 컵 받침 완성입니다. 너무 예뻐요. 이거 찍어야겠다. 요거는 찍어야 돼. 생각이죠. 와, SNS 감성 제대로 나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의 티타임이 더 풍성해질 것만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만든 소품으로 집에서 차 마시는 공간을 해놨거든요. 좋더라고요. 가끔 또 손님 오시면 대접해드리고 왠지 더 대접받고 대접하는 느낌? 코로나19로 바깥 외출도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공예 즐기시면서 집콕 생활 슬기롭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 같은 시간 보내세요. 밋밋하고 단조로운 공간에 변화를 주고 싶으시다고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공예품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알면 알수록 다양한 공예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